노르웨이 오슬로 근처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밤하늘은 환상적인 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한 유람선의 레스토랑에서 마르틴이 이자벨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하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는 이자벨에게 사랑의 맹세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며 결혼 반지를 건네지만 이자벨은 깊은 고민 끝에 사과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데요. 이 순간 뒤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 커뮤니티 레딧의 글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있다면 마음이 울리는 이야기에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연락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슬로에 거주하는 32세의 마르틴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 있어 행복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었죠.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자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평소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 마르틴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아주 보통의 생활을 했죠. 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간식을 사다 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챙기며 집안일을 하시고 저녁밥을 준비하셨죠.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때때로 놀이공원이나 소풍을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계획한 주말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여행을 미루자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이미 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죠. 한때 저와 제 동생은 무척이나 호기심 많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티볼리 공원으로의 여행을 간절히 원했고 우리의 열정과 기대감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 공원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에서의 하루는 마법 같았습니다. 우리는 호수에서 피크닉을 하며 웃고 떠들었고 공원 곳곳을 탐험하며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귀갓길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으로 인한 졸음에 저항하며 운전대를 잡으셨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가족은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은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 클라라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학교에 가지도 못한 클라라는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아직 어렸지만 부모님의 상실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저는 우리 앞에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우리를 잠시 돌봐주셨지만 곧 우리는 보호시설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저는 클라라보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찾았고 동생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음에도 마음 한편의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저는 새로운 가족의 지원 덕분에 노르웨이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학비 부담이 크기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쉽지 않자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표는 돈을 모아 동생 클라라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더욱 매진했죠. 새로운 부모님은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동생 클라라는 한동안 보호시설에 있었으나 결국 삼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저는 법적으로 클라라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그녀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불행한 사고 이후 저는 자신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고 특히 클라라가 평생을 갖게 된 장애에 대해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삼촌도 영원히 클라라를 돌볼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대학에 진학한 지 2년 후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일하게 된 식당에서 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 덕에 재정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클라라와 다시 함께 살 날만을 꿈꾸며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제게 오픈 시간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수락하되 조건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삼촌과 클라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는 오픈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지친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의 긴 근무 끝에 나는 알람을 듣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버렸죠. 눈을 떴을 때 출근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고 나는 서둘러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동생 클라라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차가운 침묵 대신 활기찬 분위기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장님이 저를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배려인지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 아침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동양인 남성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최근에 일을 시작했다고 했으며 자신의 미숙함을 보완하고자 일찍 도착해 오픈 준비를 도맡아 했던 거죠. 저는 그의 선행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에게 자신이 준비를 마쳤다고 전할 테니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계획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클라라와 약속한 시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의 한 아늑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음식과 대화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남성의 친절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오픈타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양인 남성 동료가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출근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해 보았고 예정된 시간보다 실제로 10분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주방에서 나와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냐고 물었고 그는 일을 미리 해두면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오픈 준비를 일찍 마치고 난 후 우리는 식당 홀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순간이 의외로 포근했습니다. 그날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중 성호라는 그 남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인 그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는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서 정말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내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성호에 대한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나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결정이었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성호 씨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친 후 성호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부터 저를 알아가고 싶었지만 저의 지친 모습을 보며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일을 하면서 일찍 출근해 준비한 것도 저를 조금이나마 배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의 고백 이후 저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할 때 행복함을 느꼈고 힘들고 지칠 때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평범한 행복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제 자신에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호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동생 클라라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호 씨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유람선 위의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식사를 하던 중 성호 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며 우리 테이블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성호 씨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를 향한 내 마음이 깊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 상황에서 사랑하는 감정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속마음을 성호 씨에게 털어놓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고민과 부담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아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별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연애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고 가족 문제와 클라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호 씨는 제 마음속의 우려와 불안함을 느끼고 감정이 북받친 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그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다짐에 저희는 서로를 꼭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저에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호 씨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배려와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언급하며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이 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이 다가온 그때 성호 씨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와의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를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성호 씨의 모습에 저는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노르웨이에서의 우리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성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의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경험하면서 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성호 씨의 성격이 얼마나 부모님을 닮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호 씨의 부모님은 제게 한국에서의 삶을 제안했고 나의 사정을 듣고 나서는 클라라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이 나와 동생을 이토록 아껴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와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자벨과 이 모든 경험을 공유했을 때 그녀는 나와 클라라에게 보여준 성호 씨 가족의 사랑과 지원에 대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호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제 동생 클라라를 돌보며 제 전공을 살려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줍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